네, 안녕하세요. 임진석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기본 67회 기출문제인데요. 33번부터 50번까지와 관련한 문제들입니다. 자, 33번부터 67회 문제를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여기 있습니다. 가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지금 이제 인터뷰 나왔나 보니 취재 나왔나 봅니다. 지금 가라는 단체가 개최한 관민공동회가 열리고 있대요.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인데 정부 관료까지 와서 관민이 힘을 합쳐서 나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의를 하고 있어요. 토론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단체는 바로바로 독립협회를 의미하죠. 독립협회는 우리 근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발전된 서구식 근대국가, 자주국가 또한 만들어야 한다. 라면서 이제 민중들이 중심이 되고 정부 관료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지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꿈꿨던 거는 자주국가, 민주주의 국가, 이런 국가를 만들고자 했었던 것 같지요.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자, 이 독립협회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에 광해원을 설립하였다. 독립협회 활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광해원은요, 우리나라에 처음 만들어진 서구식 의료기관이에요. 독립협회 활동 이전에 만들어졌었던 의료기관이에요. 2번에 태극서관을 운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 단체예요. 신민회. 독립협회 활동 이후지요. 자, 신민회라는 단체는요, 태극서관, 자기 회사, 또 학교로서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학교들을 만들기도 하고, 자, 태극서관과 같은 이런 회사들을 만들기도 하면서 우리의 독립운동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비밀결사로 조직된 단체였었습니다. 3번에 독립문 건설을 주도하였다. 독립협회는요, 독립신문, 독립문 이런 그 당시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었죠. 독립문을 만들려고 합니다. 원래 여기에 뭐 있었어요? 청나라 예전의 관리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면은 조선이구나 여기가. 어이구 황제폐하에 사신 오셨습니까? 그렇다 해서 딱 통과하는 요런 문이었었죠. 그런 영은문이라는 문을 헐고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본따서 만든 독립문, 이것을 주도하고, 그리고 이 독립문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립협회를 만들고, 그래 서양식 이런 국가를 만들자라는 이런 움직임을 취하게 되죠. 이게 정답이다. 4번에 파리 강회의 대표를 파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일제강점기 때 파리 강회, 프랑스 파리에 회의가 열리는데 우리 측 대표를 파견하게 되지요. 일제 때 있었던 신한 청년당입니다.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파견했었지요. 이게 3.1운동 벌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로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33번 3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4번이에요. 밑줄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뭐 군복 같은 거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 보면은 경무대와 헌병대 간판이 나란히 걸려 있네요. 그게 무슨 말일까? 그렇습니다. 이 시기 일제는 일제의 정책 중에 어떤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군사 경찰인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까지 맡는 무슨 제도요?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하고 있대요. 군대 경찰이 민간인 치안도 담당을 하고 있어요. 헌병 경찰 제도, 이게 언젠데요? 191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 바로 뭐지요? 예, 무단 통치이죠. 무단 통치는 강력한 무력에 따라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헌병, 군인 경찰이 민간인 통치한다. 그리고 재판도 없고 태형령, 때리는 형벌 이런 것도 막 있고, 이런 시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학교에 가면은 교원들, 선생님들이 칼 차고 군복 입고 이러고 있네.
요게 바로 3.1운동 전에 있었던 일제의 통치 방식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요 시기와 관련한 거 골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랑 구분하는 거죠? 그 이후에 20년대 문화 통치, 3,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요거 일제 때 통치를 세 시기로 나누어서 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고 괴롭혔는가 이런 내용들 보셨을 겁니다. 시기를 나누어서 파악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이다 라고 하면요. 1번이 되겠죠.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사다. 공포스럽다. 그러네요. 무단 통치 시기 때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산성순보를 발간하는 관리다. 요거는요, 근대 시기 조선시대 때, 조선이 존재했었던 시기 때 만들어진 최초의 순한문 신문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전이고요. 3번에 단발령 시행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이전에 요거는 을미개혁이라는 이 개혁 때 단발령, 상투를 자르는 거지. 그죠? 상투를 자르도록 했었던 정보의 개혁 정치. 그래서 일제강점기 전이에요. 그것도. 4번에 경인선 철도. 경인선 철도 대한제국이 있었던 시기 때 만들어진 최초의 철도예요. 서울에서 인천을 연결하는 지금은 지하철 1호선이 이 역할을 수도권에서 하고 있기도 한데 이게 바로 경인선이었었는데 대한제국이 있었던 시기 때 만들어졌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산까지 신의주까지 각각 경부선과 경의선 이런 것도 이후에 만들어지겠죠. 자, 이거 만들어진 게 다 일제강점기 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34번은 그래서 일제강점기 1910년대를 고르는 문제였었어요. 다음 문제 35번이에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가에 뭘 넣어야 될까 봤더니 다큐멘터리 기획안이래요. 어떤 분에 대해서 뭔가 지금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하나 봅니다.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이상설. 아, 이분에 대해서. 이분의 지금 사진입니다. 이상설을 어디선가 좀 봤을 거예요. 여러 지역에서 치열한 여정을, 삶을 살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었대요. 자, 이상설, 이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이상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가지가 요 두 가지예요.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로 파견되었다. 요게 바로 뭐냐면요. 을사늑약이 체결된 거야. 을사늑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고종이 외교권 뺏긴 거 안 돼. 난 서명하지 않았어. 그래서 외국에 특사를 보냈죠. 어디? 네덜란드 헤이그에. 바로 이게 헤이그 특사예요. 그래서 고종이 어떻게 되죠?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일제에 강제로 퇴위당하죠. 강제로 퇴위당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대한제국이 군대 해산되고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은 멸망하기도 하는 자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됐던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10년대요.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거를 요거를 연해주 지역에다가 만들어서 대한광복군 정부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기도 했었던 인물이 바로 이상설입니다. 요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답을 한번 골라볼까요? 1번에 의열단을 조직하다. 의열단 하면은 이 사람 하면은 의열단. 김원봉의 의열단. 의열단 활동을 김원봉이 이어가고 이후에 이제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기도 하죠. 일제 때 독립운동가입니다. 자, 2번에 서전서숙. 요거는 북간도 쪽에다가 만들었었던 교육기관이에요. 서전서숙. 바로 이상설이 만들었었던 교육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라는 데 있어서 요 두 가지보다는 중요도는 좀 떨어져요. 자, 그러면 서전서숙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까? 외우면 좋은데 이 문제는요. 1번, 3번, 4번을 알고 이상설이 아니네. 이렇게 푸는 문제의 성격이 강해요. 3번 보시면요. 동양평화론.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거든요. 의열단, 동양평화론. 이런 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동양평화론. 안중근의 글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었던 안중근 동양평화론을 저수했었던 인물입니다. 시일야 방성대공, 요건 뭐야? 시일야 방성대공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장지연이라는 인물이 썼었던 글입니다.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공. 예. 자, 그래서 이상설 2번으로 고르는데 1, 3, 4번이 다른 인물들이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헤이그 특사, 연해주의 대한광복군 정부 조직 요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36번 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어떤 외국인이 나와 계십니다. 스코필드, 제암리 학살 사건을 폭로하다. 제암리 학살 사건. 제암리 학살 사건. 자, 제암리 학살 사건 1919년 만세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일제가 탄압했대요. 화성의 제암리 지역에 이렇게 교회에 몰아 총을 쏘. 아우 끔찍하죠. 나쁜 일제. 이때가 바로 뭔데요? 3.1운동 당시에 벌어졌었던 일 중에 하나였었죠. 1919년 3월 1일에 벌어지고 이제 전국 각지로 확대됐었던 이 시위, 3.1운동. 자, 이 3.1운동 중에 제암리 학살 사건이 벌어지면서 일제가 당시에 우리의 만세 시위를 이렇게 강경하고 끔찍하게 진압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1운동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1번에 순종의 인산일에 전개되었다. 자, 3.1운동은요. 고종이 죽어서 3.1운동이 전개되죠. 순종이 죽어서 나타났었던 운동은 3.1운동 이후 7년 뒤에 있었던 60만세 운동이죠. 예, 1920년대에 있었던 순종의 죽음을 계기로. 이번에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았다.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은요. 요거는 영국인 반역인 베델이라는 사람이 참여했었던 신문인데 일제강점기 접어들어서는 폐간돼요.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았었던 운동이 하나 있거든요. 일제시대 전에. 바로 일본에게 빚진 거 우리의 힘으로 갚자라는 운동. 요거 기억나세요? 뭐죠? 요거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국채보상운동이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에 후원을 받게 될 겁니다. 3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그래요.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될 겁니다. 예. 3.1운동은 자발적으로 일어난 이런 운동의 성격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체를 통합하자, 지휘본부를 만들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겠죠. 4번에 신간에서 진상조사단 파견해서 지원하였다. 자, 신간에는 192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었던 단체인데요. 신간회가 이 시위를 적극 조사하면서 이제 시위를 키우려고 했다가 결국 일제에게 검거되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바로 신간회가 지원했었던 1920년대 말 전개된 만세 시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목표는요. 3.1운동, 60만세 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요 세 가지를 딱딱딱 구분하는 이런 문제를 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는 37번입니다. 빠밤.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가를 홍보하고 있어요. 지금. 가를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막 행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 들어볼까요? 조선 사람, 조선 것, 내 살림은 내 것으로 가를 홍보하고 있대요. 요거는 우리가 만든 거는 우리가 써주자. 우리나라에서 만든 국산품을 써주자라는 운동이죠. 우리 것을 쓰자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도 나와 있어요. 조만식이라는 사람. 이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평양에서 요거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될 텐데 이게 바로 우리의 물품을 써주자라는 운동입니다. 그거 뭐지요? 바로 물산장려 운동이에요. 이런 구호를 내걸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다른 건 뭔지 보자. 1번에 브나로드 운동은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을 깨우치자라는 농촌 계몽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죠. 민중들을 가르치자라는 운동이에요.
3번의 국채보상운동은 요 전 문제에서 잠깐 나왔었네요. 일본의 진 빚을 갚자라는 건데 요 3번은 1, 2, 3, 4번 중에서 유일하게 일제강점기 전에 있었던 운동이에요. 대한제국 말기 때 있었던 운동입니다. 대한매일신보에 지원을 받았다라고 잠깐 봤었죠. 4번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우리가 대학교를 만들자라는 거죠. 우리의 대학교, 사립대학교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에서는 구호가 나오기를 대학교 만들려면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1천만 조선인이 1천만 조선인이 1원씩 걷자라는 이런 구호가 나오기도 할 겁니다.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은 대표적인 실력 양성 운동이기도 했었어요. 38번 보겠습니다. 다음 소재가 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요거 누군지 또 딱 알 것 같은데 요 사진 보니까요. 자, 단재. 이분의 호인 것 같은데. 독사신론 조선상고사. 요 두 가지. 이분의 대표적인 글입니다. 민족의식을 고취했대요. 예, 독사신론 조선상고사.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의 민족성, 우리의 자주주체성 이를 강조하는 여러 글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었던 이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바로 호는 단재이고요. 이름은요. 신채호입니다. 자, 이 단재 신채호는요. 앞서도 봤었던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론이라는 글을 게재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왜 배우는 거예요? 뭐 필요하니까요. 뭐 필요하겠지. 예, 그럼 왜 필요한 거예요? 예, 왜 역사를 배우라고 하는 겁니까? 신채호 이분에게 물어보면은 애국심이 필요하다. 역사는 우리 민족의 애국심과 주체성을 높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예, 이러한 역사 관점, 즉 민족주의 역사 관점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민족주의 역사학, 민족주의 사학을 발전시켰었던 인물, 이 사람이 신채호입니다. 신채호의 또 다른 행적들이 있는데 이 신채호는요. 바로 3번에 있는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합니다. 자, 이 조선혁명선언은요. 요거는 김원봉이 조직했었던 의열단의 지침서가 되는데 이 의열단의 지침의 글인 조선혁명선언, 이 글을 신채호가 작성하죠. 이 내용이 뭐였죠? 조선혁명선언은 이런 거지. 강도가 우리 집에 왔는데, 즉 강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강도 일본에게 뭐 어떻게 잘 한번 부탁해가지고 자치권이라도 얻어내자. 에이! 강도 일본이 왔는데 외교 활동하자. 다른 집이랑 뭐 어떻게 좀 도와주고 뭐 우리 친구 맺고. 에이! 강도 일본이 왔는데 뭘 준비하고 학교도 만들자. 집에 강도 왔는데 열심히 공부하자. 에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강도 일본을 폭력적인 방법, 파괴, 암살 이런 활동으로 강도 일본을 타도해야 된다.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의열단이죠. 이걸 누가 작성? 신채호가 작성했구나. 자, 1번 보겠습니다. 대한광복회. 이거는 1910년대에 대구 쪽에 있었던 비밀단체예요. 박상진이라는 인물이 중심이 돼서 이제 군자금을 모으자라는 활동을 하기도 할 겁니다. 이번에 조선의용군을 창설하였다. 조선의용군은 김원봉이 창설한 조선의용대 중에서 화북지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조선의용군의 주축이 될 거예요. 1940년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김원봉은 여기 없어요. 4번에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주도하였다. 예, 요거는 이제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 예, 이런 활동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말과 글을 연구했었던 이런 활동이 되겠어요. 자, 답은 신채호 3번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39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간 인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한인애국단에 가입하셨대요. 이분이 누군가 보니까요. 예,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조직했는데요.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은 일제강점기 때 이봉창
윤봉길 이 두 분의 활약을 우리는 살펴봤을 겁니다. 그 중에 이분 같은데 훈커우 공원의 의거를 일으켰대요. 상하이 지역에 있었던 공원,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일본군이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서 전승기념 축하식을 거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폭탄을 던지는 활동을 했었구나. 예. 그리고 이제 김구와 요 의거 전에 시계를 바꾸기도 했었다. 지금의 이제 유품이 각각 바뀌어서 남아있기도 했었던 바로 이분은요. 한인 애국단원 윤봉길입니다. 또 다른 한인 애국단원 이봉창은요. 일본 왕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었던 인물이고요. 윤봉길은요. 상하이 훈커우 공원. 자, 일본이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서 상하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니 거기에서 이제 기념식을 하는데 여기에 폭탄을 가지고 왔었던 인물이 윤봉길이죠. 윤봉길의 활약으로 당시 중국의 정부는 중국 인구 1억 명이 하지 못했었던 일을 한국인 1명이 해주었다라면서 우리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일본의 김원봉은요. 의열단을 만들었었던 인물로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의열단에서 활약했었던 또 다른 인물 중에 하나. 김원봉은 의열단 단장이고요. 실질적인 활동을 했었던 몇몇의 인물들인데 대표적으로 나석주 같은 사람은요. 동양척식주식회사 같은 일본의 식민지 기관에 폭탄 던지는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4번의 이동휘라는 인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처음에 국무총리,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었고 국무총리 직책을 역임하기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자, 윤봉길이었습니다. 다음 보자. 40번. 밑줄 근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전개되는 시기. 태평양 전쟁이 전개된대요. 자, 태평양 전쟁은요. 미국이 태평양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태평양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여기를 다 점령하겠다. 태평양 가운데 있었던 미국의 영토인 하와이. 이 지역을 친 거죠. 그래서 치면서 전쟁이 시작됐다. 요게 1940년대에 이어지게 될 거예요. 이 시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막바지죠. 일제에 의해서 강제 동원됐었대요. 강제 동원 징용되는 이러한 모습들. 일제의 식민 통치 중에서 가장 뒤에 있는 1930, 40년대 통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겠죠. 자, 한국인의 유해가 이렇게 발견됐대요. 일제에 의해서 강제 징병 당하기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제 전쟁에 전사하기도 했었던 일본의 전쟁에 우리가 끌려가기도 했었구나. 자, 1940년대 일제강점기 막바지 때 모습이에요. 이 시기 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1번의 근우회. 이 근우회는요. 여성들의 권익을 우리가 보장하자라는 여성단체예요. 1920년대에 등장했었던 근우회라는 여성단체입니다. 예, 이 근우회 자매단체가 바로 신간회예요. 신간회의 자매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우회는 언제냐? 여성단체인데 신간에 있었던 시기구나. 그게 언제인데요? 20년대 좀 뒷부분쯤입니다. 2번에 60만 세 운동 참여하는 청년이다. 이것도 1920년대예요. 순종이 죽어서 60만 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봤었죠. 3번에 토지조사령을 공포하는 일본인 관리다.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토지조사 사업은 일제가 우리의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 시행했었던 정책입니다. 그거는 일제강점기 첫 부분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토지를 약탈했다라고 나오지. 자, 이렇게 시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4번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하는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 와 나왔다. 한국광복군 어딨나?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 중국 충칭에 한국광복군. 이게 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했었던 시기죠.
1940년에 정착하거든요.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하고 한국광복군을 만들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태평양 전쟁이 딱 벌어지자 일제에게 선전포고를 날립니다. 너희들과 싸우겠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의 반대편에 서겠다. 연합국 편에 서겠다. 대일 선전포고문을 발표하죠. 그래. 그러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과 싸우는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죠. 영국 군대와 합작한 인도, 미얀마 이런 전선에서 활약하기도 했었죠. 일제가 뭐예요, 지금? 세력을 마구 확대하고 있거든요. 당시 영국의 식민지가 여기였었는데 인도, 미얀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충돌하고 우리가 이 지역에서 영국 편에 서서 영국군을 도와주는 이러한 정책을 취하기도 한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940년대요. 예, 한국광복군, 대한민국 정부 충칭. 이게 1940년대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41번.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거 지금 퀴즈 게임 맞히기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1946년 7월 미군정 지원 아래 여운형, 김규식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단체입니다. 미군정 지원 아래 여운형. 중요한 인물이 나왔죠. 여운형 중심이 됐는데 김규식도 중심이 되었대요. 그래요. 그러면서 미군정의 지원을 받기도 했었대. 과연 뭘까요? 자, 맞춰보자. 여운형이 중심이 됐었던 단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운형이라는 인물은요, 광복 직후부터 이제 정부 수립하는 그 전쯤까지 많은 활약을 했었던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자, 이 여운형, 광복 직후에 처음에 만들었던 단체가 하나 있어요. 처음에 광복 직후에 만들었었던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건준위라고도 불리는 단체지요. 미군정과 소련군정 오기 전에 광복 직후에 만들었던 단체입니다. 그랬다가 미군정 이런 단체들 부정하니까 이후에 이제 어떻게 좌익이던 우익이던 힘을 합쳐서 하나의 정부를 만들도록 하자. 요 전에 이승만이 남한만의 정부 단독정부 만들자라고 하니까 안 된다.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지요. 김규식과 함께 전개했었던 활동입니다. 이게 뭔데요? 좌우합작위원회입니다. 좌익과 우익이 힘을 합치자라는 거죠. 너무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 분단된다. 물론 진짜 분단이 돼버렸지만 아무튼 그 전에 통일정부를 만들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으니 그중에 여운형의 이런 활동이 있었구나. 그래서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원칙을 통해서 활동을 이어가고자 했으나 결국에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었죠. 1번의 권업회라는 단체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저 앞에 1910년대 일제강점기 때 나와요. 일제강점기 때 연해주 지역에 대한광복군 정부 이상설에 그거 말고 또 있었던 게 권업회, 성명회 이런 단체들이 연해주 일대에 만들어진 독립운동 단체로 등장할 겁니다. 이번에 대한인국민회 이거 어디서 나오냐 이거는 마찬가지로 1910년대인데요. 일제강점기 초반부예요. 미주 지역, 미국에 만들었었던 우리나라 교민들이 만든 독립운동 단체 대한인국민회입니다. 4번에 남북조절위원회? 이거는 현대사 박정희 정부 때 7.4남북 공동성명으로 북한이랑 요렇게 저렇게 통일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원칙으로 통일할 거야 라는 원칙 딱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조절위원회 이런 거 두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거죠. 답은 3번 여운형에 해당하는 문제였었습니다. 42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게 무슨 사건일까? 역사 동아리가 지금 뭐 이런 거 만든대요.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의 배경이 된 학생들이 어떤 사건을 가지고서 영상을 만들었나 봅니다. 자, 미군정기에 시작돼서 이승만 정부 수립까지 지속되었대요.
현대사 시기 때 있었던 사건인가 봅니다. 광복 이후죠. 어찌됐건 간에. 그죠? 근데 몇 년간 쭉 지속되나 봐요. 당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희생됐대요. 자,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이렇게 되죠. 좌익, 중도파, 우익.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든 대한민국 정부는요. 우익들 일부가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구나. 우익들 중에서 반대했었던 사람은 김구입니다. 김구는 단독 정부 수립 안 된다라는 이런 노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외 우익들은 찬성했었어요. 뭐 단독 정부 만들자라는 거죠. 중도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여운형이었었는데 이 여운형은 암살되죠. 그리고 좌익들이 중심이 돼서 38도선 이남 남한 지역에 정부 수립되는 거 안 돼. 우리가 어떻게든 물리적으로 저지할 거야. 라고 하여 일으킨 게 4.3 사건. 요 4.3 사건은 좌익들 이런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애꿎은 제주도민들이 학살돼 버린 사건이네요. 예. 이와 관련한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예요.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요.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무장대 토벌대 좌익 세력들이 가담했었는데 요거 진압하는 과정에서 우익과 좌익 간의 갈등에서 애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구나. 이게 몇 년간 제주도에서 지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1번의 6.3 시위는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있었던 요거 이런 거죠. 일본과 수교하는 거. 근데 너무 굴욕적으로 하는 거. 이럴 거면 하지 마라. 굴욕 외교에 대한 비판.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있었던 1960년대의 시위입니다. 3번의 228 민주운동이다 라는 거는요. 요거는 4.19 혁명의 배경이 되기도 했었던 사건이에요. 4.19 혁명, 이승만 정부가 붕괴된 사건이었었잖아요. 4.19 혁명은 직접적인 계기가 3.15 부정선거인데 이 3.15 부정선거 전에 대구 지역에서 2월 28일 날 야당인 민주당에게 너무 불리하게 한다라면서 이제 시위가 전개됐던 이런 사건이 있기도 했었다. 자, 그래서 4.19 혁명의 배경 중에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고 5.16 군사정변은 박정희가 주도해서 일으켰었던 군사 정변이 되겠지요. 자, 따라서 제주 4.3 사건 요 시기를 보면은 또한 알 수도 있지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3번이에요.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무슨 전쟁일까 보니까 북한군의 남침으로 발발했대요. 북한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뿅 터졌대요. 우리가 반격했다. 인천 상륙작전. 적의 보급로 허리를 끊는다. 이런 거죠. 그리고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우리가 밀리게 되었네요. 그랬다가 나중에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무슨 사건인가요? 6.25 전쟁이죠. 한국전쟁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1950년 발발해서 53년까지 3년간 지속됐었던 이 6.25 전쟁. 6.25 전쟁 과정에서 우리는 기습 남침을 받고 그리고 유엔군이 결성돼서 반격을 하는데 그 성공을 거둔 작전이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으로 우리가 북진합니다. 하지만 중국군에 밀려서 우리가 후퇴를 거듭하네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정전협정 체결되는 과정에서 협상이 있기도 했었다. 자, 6.25 전쟁 과정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1번에 유엔군이 참전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한 겁니다. 유엔군의 상당수는 미군이긴 한데 어찌됐건 타이틀은 유엔군이다. 2번에 흥남 철수작전은 뭐죠? 중국군이 참전해서 흥남 철수, 흥남에 고립됐었던 당시 우리 군 또는 유엔군, 흥남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하게 됐었던 작전 얘기하는 거죠. 흥남 주민들이 불안했었던 거예요. 거기에 핵무기 떨어질까 봐. 그래서 흥남 주민들이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수송선에서 탈출하는데 거기에 이제 올라탄 거죠.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 봤으면 그 시작 장면에 해당하는데요. 이게 바로 6.25 전쟁 때 있었던 모습이죠. 3번에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설치되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는데 그 협상 과정에서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포로들을 우리가 석방하면서 우리는 휴전하고 싶지 않아 라면서 계속 방해하려고 했었던 이런 일이 있었네요. 포로 수용소에 포로들을 석방했었던 이런 일. 그러니까 설치가 되었겠구나. 자, 3번은 거제도의 포로 석방이라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던 내용으로 그렇구나 하고 하시면 되지.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 이건 뭐예요?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 전개했다? 요거는 일제강점기 전에 있었던 의병 활동이에요. 정미의병 시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로 진공작전을 전개했었다. 서울로 가자. 그래, 우리가 서울로 가자라고 하는데 당시 총대장 이인영이라는 이분이 부친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고향으로 내려가시죠.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로 끝난다. 자, 여러분 정미의병이 뭐냐면요.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했었던 의병, 거기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요게 잘못됐죠. 요거는 근대 시기 의병에서 등장하는 주제였어요. 44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가상일기에서 나타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골라보자. 자, 어떤 뭐래요? 민주화운동이래요. 민주화운동이다라고 하면은 수험생 머릿속에 요것들 중에 뭘까 이렇게 떠올라야 해요. 이승만 정부 때 4.19 혁명. 그 다음에 전두환 신군부 때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 광주 쪽에서 일어났었던.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부 말기 때 헌법이 개정됐었던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때에는요. 박종철, 이한열 이런 인물들이 희생됐었던. 자, 그 중에 뭘까요? 대학 교수단이 시국선언을 했었대요. 학생들 피해 보답하라. 학생들이 주축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대. 이승만 정부 때 독재 정치가 쭉 이어지고 결국에는 3.15 부정선거까지 대통령 선거를 부정으로 질렀네.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학생들이 이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었죠. 대학 교수단의 시국선언도 있었구나. 자, 이 사건 뭐죠?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하여 벌어졌었던 4.19 혁명이죠.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4.19 혁명이 벌어졌구나. 학생들이 주도했구나. 이승만이 결국 하야했구나. 그리고 김주열이 죽으면서 이 사건이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하였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1번의 내용은 신군부 무력 진압. 누구? 전두환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에 저항했다라고 한다면 이는 5.18 민주화 운동, 광주에서 일어났었던 시민들이 시민군을 조직하기로 했었던. 자, 이번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 지금의 직선제 개헌 이끌어냈었던 거는요. 민주화 운동 중에서 6월 민주항쟁, 1987년에 있었던 그 사건 얘기하는 거죠. 3번의 유신체제가 붕괴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는요. 유신체제, 박정희 정부가 마지막에 어떻게 붕괴되었는가 라고 한다면 유신체제 때 박정희가 11.6 사태로 죽게 되죠. 그 전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한다면 부마항쟁이라고 있었어요.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이 전개됐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라고 하다가 이제 권력의 어떤 내분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과정 속에서 12.6 사태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을 맞고 죽게 됐었죠. 자, 답은 4번이 그렇죠. 4번 4.19 혁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45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식입니다. 이분이 딱하니 가운데 계십니다. 자, 왼쪽 위에 보니까
서울올림픽.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예, 서울올림픽,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되었네요. 여기 귀여운 당시 마스코트 호돌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하고요. 중국과도 국교를 수립한데 하나 더 당시 소련과도 국교를 수립하기도 할 겁니다. 다 뭐예요? 공산주의 국가들이요. 공산주의 국가들과도 수교했었다. 공산주의 국가였었던 북한과 이렇게 합의도 했었구나. 자, 노태우 정부 시기 때 이런 정책들. 공산주의 국가들, 소련과 중국도 올림픽에 참여했었구나. 공산권과 수교하겠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죠. 북방 외교 정책. 노태우 정부 시기 때에는요. 공산주의 국가들, 북쪽에 있는 이런 국가들과도 수교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북한과의 여러 가지 합의들이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게 되지요. 남한과 북한은요.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둔대요. 통일은 안 됐지만 남남도 아닌 이런 관계로 두겠다. 그래서 상호간의 체제를 존중하겠대요. 3번에 있는 7.4 남북 공동성명, 요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통일의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것을 발표한 거죠. 4번의 6.15 남북 공동선언 합의, 요거는 김대중 정부 시기 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고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평양에 방문해서 이제 합의문을 발표하게 되니 이것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후속 조치로서 개성공단, 경의선 철도복원 이런 것들이 이어지기도 하죠. 자, 이번 노태우 정부 시기 때 있었던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런 것도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4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뉴스인데요. 보도하는 사건이 일어난 정부 시기래요. 지금 TV 틀었더니 흑백이네요. 옛날인가 봐요. 자, 한일 협정 조인식이 열렸대요. 이 아나운서 뭐라고 하나 보자. 오늘 일본 총리 관저에서 한일 협정 조인식이 열려 양국 대표들이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한일 협정 조인식. 우리와 일본이 수교를 맺었네요. 그래? 우리와 일본이 수교를 맺었구나. 이 정부 시기. 자, 힌트. 이 협정에 반대했었던 굴욕 외교라는 반대 시위. 굴욕적이다. 일본의 사과도 없다.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지적했었던 요 시위가 6.3 시위이기도 했었죠. 이거 아까 봤었죠? 자, 그러면 이 정부는 바로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수교를 맺게 되지요. 그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라고도 봤었죠. 1960년대 박정희 정부다. 자, 그러면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거 보니까 다 지금 경제와 관련한 내용이에요. 1번에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다. 농지개혁법은요. 이승만 정부 시기 때 농민들에게 농토를 분배하는 정책, 유상의 방식으로 그래 농민들이 땅이 없으니까 내 땅을 갖게끔 하자라는 정책으로 당시 재헌의회 국회에서 제정해서 이것이 시행되겠죠. 자, 이번에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하였다 그래요. 자, 박정희 정부 때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게 되죠. 처음에는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중화공업을 발전시켰었던 이런 경제 성장을 이루게 정책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과 부산의 고속도로를 만들고 개통하게 되죠. 자, 3번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게 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선진국들이 주축이 됐었던 국제단체인데 여기에 가입했었던 거는요. 바로 김영삼 정부 시기. 이 김영삼 정부 시기에 우리가 선진국 근처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 조치가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결말은 좋지 않았죠. 김영삼 정부 때 IMF 외환 위기라는 경제 위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자, 4번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자유무역협정은 서로 수출할 때 관세 같은 세금 매기지 말자 이런 협정인데요. 요거는 IMF 외환위기를 김대중 정부 때 이후에 극복하고 그 다음 정부 시기 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 때 칠레와 FTA, 미국과 FTA 이런 거 추진하게 될 거예요. 칠레랑 추진해서 이제 와인 막 이런 거 많아질 거예요. 아무튼 그게 노무현 정부 때. 아무튼 그 뒤에 얘기지요. 자, 박정희 정부 시기 관련한 내용 2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47번입니다. 가에 들어간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분 지금 무슨 책 같은 걸 들고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였나 봅니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었던 재단사로 일했었던 사람입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바로 전태일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 때 경제는 발전하는데 이 노동자들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었구나. 우리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이 있었네. 이것을 준수하라 라고 요구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분신하죠. 예, 전태일이 분신해서 자살했었던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에 큰 충격을 줬었던 사건이구나. 자, 나머지 인물들을 보겠습니다. 1번의 윤동주,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활약했었던 문학인이자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었던 윤동주. 2번의 이한열, 이 사람은요 6월 민주항쟁 이것을 촉발시켰었던 인물이죠. 예, 연세대생 이한열, 경찰의 최루탄을 맞고 사망했었던 인물이다. 1987년 이한열이 사망하면서 이제 6월 민주항쟁이 커지는구나. 장준하, 예, 이분은요 독립운동가로 활동하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박정희 정부 유신체제 독재에 대해서 반대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던 인물인데 돌아가십니다. 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인물이다라고 한다면요. 이한열, 전태일, 예, 이런 인물들이 현대사에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다음 문제 48번입니다. 문제가 좀 기네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뭔가? 한국사 속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봅니다. 어떤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덕여왕,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으로 살다. 그래, 신라 때 우리나라 최초 여왕이었었죠. 선덕여왕 때 뭐 했었나? 보니까 선덕여왕 때 앞에 문제 있었는데 황룡사 9층 목탑이라는 걸 만들고 첨성대도 만들었었어요. 예. 하지만 백제의 공격을 받기도 했었던 이 시기. 신라가 상통일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자, 허난설은 좀 이따 보고요. 나머지 사람들 보니까 이런 인물들도 계셨구나.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요. 허난설은입니다. 3, 4강에 있는 인물들은요. 이런 분도 계셨다. 그냥 한 번 정도 읽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허난설은 누굽니까? 허난설은 허균의 누이이자 이 사람은 문학인으로 활동하기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때 능력이 너무 뛰어난데 문학, 예술 이런 데 능력이 뛰어난데 태어났더니 여자야. 할 수 있는 게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글로 또 예술로 이런 걸로 승화했었던 대표적인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허난설원, 신사임당, 예, 이런 인물들. 자,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면은 이거야. 문학인으로 활동한 거예요. 신사임당은 예술가로 알려져 있죠. 그죠? 예. 5만 원짜리 지프에 계신 분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기서는 허난설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를 볼게요. 이번에 여성 비행사. 예, 허난설원은 조선시대 때 인물입니다. 예, 여성 비행사? 예, 좀 안 맞죠? 이번의 인물은요, 권기옥이라는 인물, 예, 이 있습니다. 예, 이분은요, 최초 여성 비행사로 일제강점기 때 활약하면서 독립운동도 했었던 그런 분이 계세요. 3번에
임금 삭감에 저항하면서 농성을 벌이다 일제강점기 때 강주룡이라는 이 인물은 평양에서 을밀대 요 지붕에 올라가서 고공 시위를 하기도 했었던 이런 인물로 알려져 있기도 해요. 4번에 재산을 기부하여 제주도민을 구제하다. 제주도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었던 이런 인물인데요. 예, 당시 조선 후기 때 엄청난 기근, 가뭄 이런 게 나타나자 이제 전 재산을 풀어버렸어요. 자기 갖고 있던 쌀을 풀어서 예, 제주도민들을 구했었던 김만덕이라는 예, 여성 당시 거상이 있었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1번 허난설원이라는 인물도 이 기회에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좋겠죠. 49번 보겠습니다. 가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가 지역입니다. 가 지역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대요. 여기 지도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한데요. 동삼동이라는 게 있고요. 초량 외관이라는 것도 있고요. 임시 수도 기념관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게 뭔지 하나씩 해설해 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요 지역은요. 다 뭐냐? 바로 바다에 접해 있죠. 동삼동 패총이다라는 거는요.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로서 등장하기도 하는 지역이에요. 신석기 시대 때 유적지로서 부산의 동삼동 유적지. 외관은 조선시대 때 외인들과 교류하는 창구거든요. 여기가 외관인데 이 외관은요. 부산에 설치가 됩니다. 임시 수도는 6.25 전쟁 때 당시 우리가 부산에 임시 수도를 두기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다? 부산이다. 자, 부산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자, 1번에 이봉창이 이 의거를 일으켰다. 이봉창은요, 한인 애국단원이죠. 한인 애국단원 이봉창. 자, 이 이봉창이 의거를 일으켰다. 어디냐? 일본 왕한테 던졌어요. 일본 도쿄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이후에 윤봉길 앞서 문제에서 봤었죠. 자, 이번에 망이 망소이가 봉기하였다. 이거는 고려 무신집권기 때 망이와 망소이의 봉기인데 이거 어디냐면은 공주 명학소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여기선 지역을 물어봤어요. 공주면은 옛 백제의 도읍지 중에 하나였던 그곳에서 무신집권기 때 특수행정구역 소 지역의 불만 때문에 있었던 난 이런 거 있었던 거 한 번쯤 보셨을 텐데 무신집권기 때. 자, 3번에 장보고 신라 후반부 때 활약했었던 인물이죠. 장보고 청해진 바로 완도를 중심으로 지금의 완도 쪽이에요. 청해진 설치해서 장보고가 크게 떵떵거렸었던 인물이었었잖아요. 4번 송상현이 동래성에서 순절하였다. 이거 언제냐? 임진왜란 초반부 때 임진왜란이 처음 벌어졌을 때 부산과 동래 지방에서 정발, 송상현 이런 인물들이 활약했다라고 봤었죠. 예, 처음에 일본이 침입했을 때 여기서 깨진 거예요. 정발, 송상현. 그러니까 부산 쪽과 관련 있구나. 그래서 일본이 나중에 이제 충주까지 오고 선조가 의주까지 피난하고 이런 일들이 처음에 벌어졌었죠. 자,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문제예요. 50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우리의 세시풍소. 와,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래요. 와, 밤이 가장 길구나. 겨울에 한가운데 있나 봅니다. 어머니가 딱 가져와 주셨어요. 예, 이거 먹으렴. 잘 먹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팥죽을 쑤어 먹었대요. 1년 중 가장 밤이 길고요. 예, 나쁜 기운을 쫓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 팥죽을 먹으면 쫓을 수 있다라는 옛날부터의 믿음이 있었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을 먹었다. 라는 세시풍속. 바로 동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짓날 팥죽. 우리의 대표적인 세시풍속이죠. 단오, 1번의 단오는요.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서 이제 당시의 모습 또 이제 여러 음식들도 화전 같은 음식들도 먹기도 하는 이런 풍속. 3번의 칠석은요. 견우와 직녀가 1년에 단 한 번 만난다라고 알려진 그 7월 7일
음력 7월 7일 칠서. 예. 요때는 이제 직녀가 잘하는 바느질 이런 것들 연습하기도 했답니다. 한식은요, 찬 음식 먹는 날이다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예, 불을 쓰지 않는 요런 풍속이 남아있기도 한 세시 풍속이죠. 자, 동지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를 봤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